ES6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선언입니다. variable을 의미하는 b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ES6에서는 ret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const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각 차이와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어떻게 선언되고 어떻게 초기화되며 영역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variable declaration, 변수의 선언 부분입니다. 변수의 선언은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의 명을 작성을 해주게 되면 변수의 선언이 실행 컨텍스트 영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initialization, 초기화 부분입니다. 선언된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순간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scope, 프로그램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 또는 범위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글로벌 영역과 펑션 영역을 가지게 되죠.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로 함수 영역을 가지게 된다는 점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 내에서는 if문, for문, while문 같은 블록문 내에서는 변수가 선언된다 하더라도 지역 변수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즉 지역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함수 선언 부분의 코드입니다. 펑션 getDate라는 함수 선언이 되고 함수 실행을 통해서 해당 컨텍스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함수 내부에 있는 var date는 함수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 변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외부에서 외부에 선언되어 있지 않는 date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reference 에러가 생기고 date is not defined라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해당 코드를 카피해서 해시코드에 있는 코드 실행기에서 코드를 붙여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안내해주죠. 콘솔 로그 date라고 하는 구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reference 에러가 생기고요. date is not defined라는 오류가 표시가 되죠. date라는 변수는 현재 영역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수 내부에 존재하는 date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변수가 되겠죠. 펑션 getDate는 콘솔 로그의 getDate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함수는 실행 컨텍스트를 가지게 되고 내부에 date라는 지역 변수를 가지겠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format date는 함수 영역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영역, format date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함수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함수, 즉 함수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이 함수는 format date를 실행을 하게 되는 이 구문에서 이 실행 컨텍스트를 가지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date라는 변수는 현재 영역에 존재하지 않지만 상위 영역에 있는 date를 참조를 해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반환된 값은 최종적으로 콘솔 로그를 통해 출력이 되겠죠. 스코프에 대한 얘기였죠. 전역 스코프, 펑션 스코프, 이너 펑션 스코프. 코드를 카피하고요. 코드 실행기에 와서 기존 코드를 지우고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죠. date의 toISO string 중에 슬라이스 값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니 2018년 4월 23일 현재 지금 시점의 날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해 놓은 주석은 제가 2017년 11월 29일 출력을 해봤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블록 영역과 함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영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함수 영역만 지원하던 언어였죠. 하지만 ES6, 즉 2015년 이후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 영역뿐만 아니고 블록 영역을 지원하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var 메시지 ECMAScript v5는 전역에 선언된 변수죠.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전역 메시지에 ECMAScript 버전 5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블록은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영역을 말하죠. 이 블록 영역 내에서 var 메시지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되고 콘솔 로그로 블록 영역의 메시지 값이 무엇이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메시지 리스트에 배열을 만들고 콘솔 로그로 블록 영역 MSG 리스트, MSG 리스트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블록 영역을 지원한다면 메시지나 MSG 리스트는 이 밖에서 레퍼런스 에러가 생겨야 됩니다.
참조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 영역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왜? 블록이 지역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bar message와 message list는 지역 변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함수 영역 스코프를 보게 되면 bar message가 있고 function scope라고 해서 결과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즉 함수는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콘솔 로그는 function scope가 출력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역 변수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죠. 저녁에 있는 메시지 값은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될 것이고 message list는 지역 내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reference 에러가 생겨야겠지만 블록 영역을 전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성상 메시지와 message list는 모두 이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콘솔에 출력된 것은 ECMA 스크립트 버전 5입니다. 그리고 블록 영역 내에 있는 코드를 보게 되면 메시지는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게 되고요. 블록 영역의 message list는 빈 배열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수 영역은 scope 함수에서 실행이 되죠. 그래서 function scope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녁에 출력된 결과를 보게 되면 메시지 값은 자바스크립트, message list는 빈 배열, 참조 오류가 아니고 빈 배열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영역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블록 내부에 코드가 있다 할지라도 if, for, while, switch 내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변수는 모두 전역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블록 영역을 가지지 못했다. 이 점이 포인트인 거죠. 하지만 ES6부터는 ret 키워드와 const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존과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영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지원하는데 bar 키워드가 아닌 ret 키워드나 const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블록 내에서 영역을 형성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작성된 코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블록 영역인데요. 만약 bar 대신에 ret 키워드와 const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블록은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러하다고 한다면 앞서와 동일한 코드에서 메시지는 ECMA 스크립트 버전 5가 나와야 되겠고요. message list는 선언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reference error, message list는 is not defined라고 오류가 떠야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카피하고요. 실행기에 와서 기존 코드를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실행. 바로 오류가 뜨는 게 보이죠? 오류의 결과를 보게 되면 reference error, message list is not defined라는 참조 오류가 뜹니다. 앞서 설명드린 얘기 그대로이죠. 오류가 떴기 때문에 기존의 값들은 출력되지 않고 현재 전역에는 message list라는 변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냐면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영역을 가지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ES6의 ret 키워드와 const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블록 자체를 영역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는 기존의 함수 영역뿐만 아니고 선택적으로 블록 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ret이나 const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어서 함수의 실행 시점, 스코프 체이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반복문 내부의 함수를 정의 또는 할당하는 구문을 사용할 경우에 기대와 다른 동작에 의해하곤 하는데요. 함수의 실행 시점과 스코프 체이닝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변수 fnlist 배열이 있고요. 반복문, 블록 영역이죠. for 블록 구문입니다. for문을 사용해서 i는 0부터 l은 10이니까 i는 0부터 9까지 반복 순환이 되겠죠. i는 1씩 증가할 것이고요. 포문이 끝난 이후에 i 값은 10일 것입니다. fn underbar list는 배열이기 때문에 push를 사용을 해서 다음에 함수를 fn list 배열에 추가할 수가 있을 텐데요. 펑션 값, 즉 함수 값은 내부에 함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콘솔 로그 i로 i 값을 출력해 주는 것이죠. 이때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반복문 내부에 i를 출력해 보게 되면 반복문이 순환하면서 i 값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때 콘솔 로그로 반복문 외부의 i 값은 10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for 내에 있는 변수 i는 bar 키워드를 사용해 선언된 변수로 블록문은 영역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위 영역인 전역에서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L 또한 마찬가지죠. i 값은 10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fn underbar list는 반복문이 돌면서 함수 값을 총 10번 참조했는데요. 내부에서는 i 값을 출력해주는 구문이 작성되는 함수입니다. for each 구문을 사용해서 전달받은 배열의 각 아이템인 함수를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i 값을 출력하는 함수 값, 아이템의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0,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10이라는 값을 반복해서 출력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봅시다. 카피를 하고요. 기존의 코드를 지우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반복문 내부의 i 값은 0부터 9까지 출력이 됐고요. 외부의 i는 최종적으로 10이라는 값을 메모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데이터의 순환 처리를 했을 때 결과값은 얘기한 대로 10이 10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인 거죠.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포문이 반복될 때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포문이 종료된 이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이 i라고 하는 변수는 현재 영역인 함수 영역 내에 없는 변수예요. 그래서 상위 영역인 전역에서 i 값을 찾을 거죠. i 값은 현재 10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순환돼서 처리했던 내부의 함수가 실행됐을 때 i 값은 모두 최종 i 값인 10이라는 결과만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어서 클로저와 함수 실행 시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임의의 조건이 갖춰지면 클로저를 생성을 하죠. 이를 잘 활용하면 앞서 논했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코드는 비슷하니까 클로저 부분만 보게 되면 이 안 영역이 되겠죠? 함수 내부에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 함수를 즉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포문이 순환하면서 전달받은 i 값을 내부에 전달된 값으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리턴되는 값으로 안쪽에 있는 함수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반환된 함수는 fnlist 배열의 각 아이템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때 이 i 값은 함수가 실행되면서 자체적으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로저가 생성이 되고요. 이 i 값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상위 영역에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i 값을 기억한 상태에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10만 연달아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되어 있는 0부터 9까지 값을 출력해 주게 되는 것이죠. 기존 코드를 지우고 클로저가 반영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 기대한 대로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이 부분의 코드였던 것이죠. 클로저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로저가 중요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red 키워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블록 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블록 영역으로서 클로저와 유사한 형태의 작동으로 동일한 결과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안에 있던 클로저를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fn underbar list 배열이 있고요. 포문을 사용하는데 차이점은 바 대신에 red이라는 키워드를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for 내부의 red 키워드를 사용해서 i와 l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for 구문 자체가 블록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각 함수의 경우는 실행됐을 때 나중에 여기서 실행이 되죠. 자신의 영역이 아닌 상위 영역, 즉 for 구문 내부 영역의 i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bar을 사용했을 때는 10이 연달아 출력이 됐잖아요. 10번. 하지만 red 키워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돼서 결과는 모두 0에서 9까지를 순차적으로 출력해주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처럼 클로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bar 대신에 red만 쓰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결과는 깔끔하게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